완벽한 며느리의 이중생활.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완벽한 며느리가 사실은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겉으로는 모범 며느리였지만 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서연 씨는 33살로 결혼한 지 6년 된 며느리예요. 남편 성민 씨와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우리 서연이만큼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시어머니가 항상 자랑하실 정도였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 준비하고 남편 도시락까지 싸주고 집안일은 완벽하게 해놓고 시부모님 건강관리부터 용돈 관리까지 모든 걸 도맡아서 했어요. 서연아, 너무 고생한다. 우리가 미안하네. 시아버지도 서연 씨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서연 씨는 항상 밝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서연 씨를 정말 부러워했어요. 야, 너희 형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 수 있지? 맞아, 나도 저런 며느리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어.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서연 씨는 유명했어요. 시댁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서도 자신의 일도 포기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서연 씨는 정말 대단해요. 시댁 일도 완벽하게 하면서 일까지.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서연 씨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서연 씨는 회사 야근이라고 하고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로 갔죠. 그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는 재현 씨라고 해요. 35살의 독신남으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는 엘리트였어요. 서연아, 오늘도 예쁘네. 재현 씨가 서연 씨를 보자마자 안아주었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 서연 씨는 집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애교도 부리고 여성스럽게 행동했어요. 집에서는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아. 오빠만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 서연 씨와 재현 씨는 이미 2년째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 건 서연 씨가 일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재현 씨가 먼저 말을 걸었고 서연 씨도 그에게 끌렸어요. 나 기혼자야. 서연 씨가 솔직하게 말했지만 재현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상관없어. 나는 지금의 너가 좋아. 그렇게 시작된 관계였어요. 서연 씨에게 재현 씨는 탈출구 같은 존재였어요. 집에서는 항상 완벽해야 하고 모든 걸 참아야 했는데 재현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거든요. 오빠, 나 가끔 이 모든 게 지겨워. 뭐가? 완벽한 며느리 역할. 항상 웃어야 하고 항상 착해야 하고. 그럼 그만둬. 나랑 같이 살자. 재현 씨가 자주 하는 제안이었지만 서연 씨는 망설였어요. 아직은 안 돼. 왜? 너도 행복하지 않잖아.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연 씨는 시댁 가족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중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서연 씨도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날 서연 씨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연아, 어디 갔다 와? 회사에서 야근했어요. 그런데 성민이가 너 회사에 전화했는데 이미 퇴근했다고 하더라. 순간 서연 씨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게 동료들이랑 회식했어요. 회식? 너 평소에 회식 안 한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가끔은 동료들과 친목도 쌓아야죠. 서연 씨가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며칠 후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서연 씨 가방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안에서 남자 향수가 나는 거예요. 서연아, 이 향수 냄새는 뭐야? 아, 회사에서 남자 동료가 향수를 뿌려서 냄새가 밴 것 같아요. 그런데 성민이가 쓰는 향수랑은 다른데? 시어머니가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목요일 서연 씨가 평소처럼 야근이라고 하고 나갔는데 우연히 시어머니가 그 호텔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서연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게 정말 우리 서연이야? 하지만 분명히 서연 씨였어요. 그것도 남자와 아주 친밀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서연 씨가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서연 씨를 불렀어요. 서연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없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정말 무슨 말씀인지. 그때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연 씨가 재현 씨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회사 야근이야? 서연 씨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 서연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시어머니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뭘 설명해? 이게 뭘 설명할 게 있어? 그때 시아버지와 남편 성민 씨도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미리 불러놓으신 거였어요. 이게 뭐야? 성민 씨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성민아, 미안해. 서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아, 왜 이런 짓을 했어? 성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너를 믿었는데. 여보. 대답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성민 씨가 소리쳤어요. 서연 씨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시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연이 있을 거야. 말해봐.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나? 시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니도 여보도. 모두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럼 왜? 저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컸어요. 서연 씨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완벽한 며느리라고 하는데 저도 사람이에요. 가끔은 실수하고 싶고 가끔은 자유롭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시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어요.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 남자는 누구야? 회사 근처에서 알게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래됐어? 2년.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2년이나 속여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너 정말 너무해. 성민 씨가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며칠 후 재현 씨가 갑자기 서연 씨한테 연락을 끊겠다고 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왜? 갑자기 왜? 사실 나 결혼하기로 했어. 서연 씨가 믿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 오빠가 결혼을? 응. 부모님이 소개해주신 분이 있어. 그럼 나는 뭐야? 서연아, 미안해. 너도 알잖아. 우리는 진짜 결혼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거. 재현 씨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서연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를 말이에요. 가정을 버리고 선택하려던 남자는 자신을 그냥 재미로 만났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 씨는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아, 저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가장 못된 며느리가 됐네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서연아, 우리가 너한테 완벽하라고 강요한 적 있나? 아니요. 그럼 왜 혼자서 그런 부담을 느꼈어? 저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앞으로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성민 씨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서연아, 나는 시간이 필요해. 2년이나 속였다는 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 성민 씨가 집을 나갔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서연 씨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성민 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서연 씨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우리는 너를 여전히 딸로 생각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야. 서연 씨는 정말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진짜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완벽한 척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 좀 피곤해요. 저녁은 간단하게 해 먹어도 될까요? 그래. 너도 사람인데 늘 완벽할 수는 없지. 이상하게도 서연 씨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어요. 6개월 후 성민 씨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아,
나도 생각해봤어. 너만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 나도 너한테 너무 무관심했나 봐.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한 거야. 앞으로는 서로 더 많이 대화하자. 속마음도 숨기지 말고. 응, 여보. 그 후 서연 씨네 가족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에게 솔직해졌고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지금 서연 씨는 진짜 행복한 며느리가 됐어요.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라 진실한 며느리로 말이에요. 어머니, 저 오늘 요리 실패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배달 음식 시켜 먹자. 정말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너도 사람인데.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서연 씨에게는 가장 소중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연 씨는 더 이상 다른 남자를 찾지 않아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진짜 사랑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까지 받아들여주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각자의 고민과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서연 씨처럼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아요. 서연 씨처럼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연인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진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